이거를 이렇게 보면 딱 알아, 그냥. 그냥 안다라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촉이라는 게 생깁니다. 하다 보면. 어떨 때? 간절할 때. 간절해야만 촉이 생깁니다. 대충 하는데 촉이 생기면 그게 이상한 거야. 그죠? 간절해야 촉이 생겨요. 실력은 간절할 때 느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 명도를 한번 끝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팟캐스트에도 이 얘기를 했죠? 혹시 팟캐스트에 이 얘기 들으신 분 들으셨어요? 예, 여기에 보면은 그러고 나서 수리를 하는데 이 창문들에 있는 수많은 이제 그 모기장 있죠? 철모기장. 그거를 벤치로 다 썰어놨어. 옆으로. 착착착착착. 벤치로. 그 다음에 안방에 보일러 뚜껑을 뜯어놨어. 이게 안방에면 얘가 문이 있겠죠? 문 옆에는 보일러가 있죠? 이 보일러 케이스를 뜯어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안방 문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었어. 케이스를 찾는데 이때 LG인가 뭔가 했었는데 집을 매매를 내놔려고 해도 전세를 내놔려고 해도 케이스가 뚜껑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보일러 그쪽 온도 조절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요게 또 모델이 오래된 거라서 없대요. 그때 막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수원의 공장에서 하나를 배달받아가지고 내가 꼈어, 이렇게. 수소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은 갈았죠. 지금도 여기는 부부싸움 결과지 나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어. 그래서 지금도 설마 나 때문에 이랬겠어? 사람들이 그러진 않았겠지. 얼마나 괴로웠으면 다투다가 저랬겠어. 이렇게 이제 아직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도의 끝이죠, 이게. 실제로 이제 이런 사건들 옛날에 우리 그 직원이 그 소유를 하려고 땄던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학원생이 하나가 명도를 안 하고 버티고 있었어요. 여자예요. 근데 여자의 작은아버지가 통화를 해요. 허스키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돈 200 안 주면 안 나가요. 인질극이 또 시작된 거야. 그때 역시 폭탄을 투하하는 거죠. 항상 준비된 욕들을 막 쏟아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끊었어. 그러고는 집행한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 도망을 가면서 문을 딱 닫더니 유성 매직으로 싱크대, 바닥, 장판 딱 낙서를 해놨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XX야 뭐 이렇게. 그거는 제 거가 아닙니다. 그 직원 거야. 그 직원이 막 사진 내가 전화가 왔어. 야 사진 다 찍어. 고소해라. 이게 손괴죠. 손괴입니다. 제 거는 고소 안 해. 뭐 그냥 봐주는 스타일인데 굳이 또 직원이 이건 제 건데 이런데 하면 또 법적인 지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 그런 건 도와줘야 돼. 그래서 찍어라. 그걸 고소해라. 그래서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만에인가 경찰서에 이제 출두하는 날이 온 거예요, 여자가. 그랬더니 여자가 출두하는 날에 앞서서 그 작은아버지, 여보세요, 200 주세요. 이랬던 애가 합의하시죠. 우리가 200 주세요. 예, 200 드릴게요. 그래서 200을 받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200을 달라고 했는데 200을 받았어. 왜냐면 이 여자애가 경찰서에 출두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그렇잖아요. 겁나잖아요. 어차피 또 민사소송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낸 케이스가 있다. 이런 게 뭐예요? 손괴다, 손괴. 손괴 같은 경우죠. 저것도 손괴이기 때문에 분명히 뭘 했어도 됐겠죠? 근데 그때는 제가 28이었잖아요.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냥 에이 요거야 없어진 건 끼우면 되고 부서진 건 바꾸면 되고 잘라진 건 교체하면 된다. 다 그 생각을 했죠.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 어때요? 우리가 사고가 나면은 바로 아픕니까? 며칠 있다 아픕니까? 교통사고 나면. 그죠? 그래서 통상 접촉 딱 나와서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가세요. 탁 갔어.
한 3일 있으면 막 목이 아프고 뭐 이런 얘기들 기사에 보시죠? 진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상을 입는데. 그래서 처음엔 괜찮은 줄 알고 갈아했는데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목도 아프고. 그죠? 차가 뭐 2톤짜리인데 치는데 사람이 멀쩡하겠어요? 충격이 분명히 있지. 사람 몸은 60% 이상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격이 바로 옵니다. 띵 이렇게 여파가 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거가 정리가 되니까 흥분 상태가 다운이 되면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게 되죠. 복귀를 한다면 복귀. 그래서 이거가 올바른 투자였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들을 그때 하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서 가만히 보니까 야 완전히 심리적으로 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다 보면 3월 3일 날 이사 간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 3월 3일이라는 날짜를 받아내기 위해서 진짜 힘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3월 3일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2월 27일부터 전화가 안 돼. 그런 경험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반쯤 돕니다. 그러면서 창문 보고 웃었다 울었다 화냈다 그러면서 혼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실성한 사람처럼 다녀요. 그러다가 어떤 데는 3월 3일 날 나간다고 분명히 어제까지도 얘기했어. 3월 3일 날 이제 아침에 이렇게 갔어. 갔더니 요놈이 문 잠가 놓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만 더 연기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이 인내심이 막 죽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부자 마인드 강의에도 얘기하지만 전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투자할 때 궁금하잖아요. 투자하면 궁금하지. 내가 이걸 낙찰받으면 언제 되고 궁금하잖아요. 어바우트 개념에서 내가 1월에 사면 언제 들어갑니까? 궁금하죠. 그러나 실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땡겨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기간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은 안 되는 데에 있어서 실망감이 들고 패배감이 들고 분노가 치솟는다. 그러면 이런 마음하고 투자랑 상관이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엄청 있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투자가 안 돼. 골프도 멘탈이라 그러죠? 그래서 2대1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 조가 경합하면서 가는 플레이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차피 골프는 혼자 치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같이 치는 놈이 타이거 우즈야. 그러면 덜덜 떨려서 못 쳐, 이거를. 나 혼자 하는 건데, 이상하죠? 타이거 우즈는 옆에서 팔짱만 끼고 이러고 있을 뿐인데, 공이 이 조그만한 게 2개로 보였다, 3개로 보였다, 이런단 말이야, 이게. 멘탈입니다. 경매도 멘탈이야. 그래서 생각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지배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짓은 똑같은데 10명이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는 건 똑같아요. 돌아다니는 건 비슷해.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때 이제 복귀를 해보니까 야,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혈압을 올렸다가는 이거는 내가 20대니까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40이나 50대 먹어서 이 폭탄 투하를 막 상습적으로 하다가 상대방의 아들한테 멱살이 잡힐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렇다고 그거를 멱살 잡는 걸 무공을 통해서 눈이라도 하나 찍어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쇠고랑을 쳤는데 이게 돈을 벌려는 게 돈을 날리는 인연이 된다, 이게. 그죠? 나이가 50, 60 먹어가지고 누구랑 멱살 잡고 계단을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명도를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누가 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사람이 혈기왕성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도 감기 걸릴 때 있고 컨디션 좋을 때 있고 1년에도 이렇게 되고 하루에도 컨디션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투자를 어떤 딸은 투자를 해도 같은 나이대지만 어떤 때는 내가 좀 의기소침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좀 등등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명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어떤 이런 지금 현재 방법을 쓸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잘못하면 60, 70 되면은 계단에서 밀리면 벽에 부딪히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즉 그런 상황에 노출돼서 지속성을 갖고 경매를 투자할 수 있을까? 어때요? 물음표가 딱 떠오르죠?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소유자 점유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고르실 때 항상 1순위가 소유자 채무자 점이고 그 다음 2순위가
돈 다 받는 임차인 그잖아. 그 다음에 돈을 반쯤 날리는 임차인 만나면은 이건 물건 고를까 말까를 고민한다, 이게. 왜? 명도가 골치 아프면 사람들이 일단 안 하려고 합니다. 그죠? 다 그래. 경매 투자 과정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영역이 명도죠. 다른 건 자기 혼자 해. 집에서 컴퓨터로 또닥또닥 해. 그러니까 권리 분석 공부하러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물건 검색 또닥또닥 하니까 얼마나 마음 편해요. 이 물건을 갖고 여기다가 꿈도 심고 희망도 심고 재밌어. 시세조사하러 돌아다닐 때도 좋아. 굳이 다른 부동산 업자가 간혹 무뚝뚝하게 대하고 여기에 좀 불쾌감이 들지만, 불쾌감이 드니까 안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물건 구경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쉽지. 다 쉬운데, 낙찰을 받아놓고서 명도 단계 오면은 이건 싫으나 좋으나 만나야 되는 거가 있나, 이거예요. 근데 만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괴로운 사람을 만나요? 괴롭다, 이게. 그러니까 생전 안 한 짓을 여기 와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돈은 벌고 싶어 죽겠는데, 요거가 너무 힘들게 한다. 그리고 느끼기에도 가장 쉬운 빌라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경쟁률이 셀 것 같고, 그럼 먹을 게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어렵고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이런 걸 좀 고르고 싶으면 돈이 되는 것 좀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알아, 그것까지는. 그런데 그걸 하자니 요게 또 걸려. 자, 이런 모순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저도 고민을 엄청 했던 거죠. 야, 이런 방식으로는 경매했다간 부자 되기는 어렵겠다. 저는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결론을 바로 내죠. 이 방법으로 어떻게 부자가 되죠? 만약에 한 명 내보낸 거가 이렇게 힘든데 10명 또는 막 유치권이 엄청 있다든가, 그죠? 그런 경우 어떻게 내보내실까?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한 번 내보냈더니 사람이 진이 다 빠지네. 막 기운도 그냥 쭉 빠지고, 욕을 하면 할수록 이게 에너지 충전이 돼야 되는데 에너지가 달아. 욕을 많이 하면은 힘이 빠져.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때 평가하기를, 이 방법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안 될 것이다. 왜? 왜 안 될까요? 다음번에 또 자연스럽게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다, 이게. 약간의 또 망설임이 있단 말이에요, 망설임. 이거 해서 또 그러면 어떡하지? 또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망설임이 온다. 망설이다 보면은 경매 투자 횟수가 줄까요, 늘까요? 줄나, 이게.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경매 투자 횟수가 주니까 수익이 줄어요, 늘어요? 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부자는 안 된다. 경매는 한 건에서 부자가 큰돈 벌던 시절은 지금 5년, 6년 전에 끝났어요. 왜냐면 그때는 사놓으면은 막 그냥 확 올라버리던 시절이에요. 그 좋은 시절 다 놓치고 이제 와서 경매를 구해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셔. 그죠? 그러나 기회는 온다. 사이클이 도는 거니까. 그렇다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아시죠? 경매라는 거는 부동산이 상승기에만 볼까요? 하강기에도 볼까요? 어떨까요? 그런 거를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제가 늘 하는 비유죠. 98년에 저는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98년에. 그 다음에 지금 2014년이죠. 그럼 몇 년 됐죠? 중간에 다른 거를 했더라도 경매 시작점은 요거니까 어찌됐든. 16년? 16년이죠. 본격적으로 사업한 게 32, 셋 이때입니다. 이때가 28이니까 한 4년 이후부터 부동산업을 돌입한 거고, 그때는 경매를 사주고 친인척 걸 대행해주고 친구 거를 대행해줬어. 변호사법 위반이죠? 근데 시간이 솔찬히 지나서 괜찮아. 이게. 자, 그랬지만은 이 16년 동안에 보십시오. 98년에서 2002년까지, 그러니까 2003년까지 뭐였죠? IMF였죠? IMF잖아요. 그 다음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부동산 경기의 침체기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노무현 정부 5년만 반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16년 동안에 노무현 정부 5년만 경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경기가 좋아야만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면 그건 아니겠죠. 여기는 도매시장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은 시세 차익만으로 버는 게 아니죠. 뭘로도 봅니까? 원래 부동산은 임대, 용익이 목적입니다. 시세 차익을 남긴다, 높아졌다, 올랐다, 요거는 오르면 좋은 일이지만은 원래 부동산의 속성에서 올라야만 이득을 보는 속성은 아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 얻는 부수적 이득인 거죠. 맞지 않습니까? 네. 맞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안정되면은 제도가 안정되면 안 오를 수 있는 거지. 부동산의 본래 속성은 용익인 거죠. 본래 속성은. 그래서 선진국은 다 용익이 핵심이에요. 월세 받고. 지금 우리나라도 전세가 엄청 사라지죠?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전세가 소멸된다는 말이 있어요. 원래 전세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가. 전 세계 어디 공산국가인 중국에 가도 다 월세야. 다. 미국이든 어디든 유럽이든. 근데 한국만 전세. 신기한 제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빚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길래, 야, 경매라는 거는 어차피 한 방으로 쇼당을 봐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경매는 횟수가 늘어야 되는 것인데, 횟수가 늘려면은 장애가 없어야 된다. 장애가 없어야 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경매를 너무 사랑해야 돼. 경매를 엄청 사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견우와 직녀처럼 너무 사랑하는데 떼어놓으면 또 몰래 만나잖아. 그죠? 로미오와 줄리엣도 몰래 만나죠? 그런 거 같은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하고 경매는 띄워놓으려고 안 해도 스스로 나가잖아, 집을. 그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경매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탁 엮여 있어. 안 띄어져. 그럼 이걸 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매보다 더블로 이득 보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런 건 뭡니까? 경매보다 일은 더 찔끔하면서 수익이 더 큰 게 뭐가 있다면 가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탁 붙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없더라. 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바닥에서 있는 중간에는 반드시 횟수를 늘려야만 된다. 그러려면 경매를 사랑하는 열정이 항상 태양처럼 끓어야 된다. 경매가 너무 좋아야 돼. 근데 경매는 수많은 단점과 장애가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약속해놓고 비틀고 어째서 비틀고 그죠? 조사했는데 어떠고 어떤 거는 집을 샀더니 집이 홍수가 나서 옆으로 기울어버리고 어떤 집을 샀더니 불이 나버리고 어떤 데는 문을 열었더니 사람이 죽어있고 별일이 다 있어도 어떤 때는 세를 내놓으면 금방 나가던 집도 어떨 때는 6개월에도 전화 문의조차도 없더라. 이런 별일이 다 생기더라도 열정이 안 식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빠지는 정도가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야 경매 횟수가 늡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형제도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단점 무지하게 많고 장점 조금 있잖아. 그죠? 친구들도 그렇죠. 그래도 색이죠. 장점이 많아야만 색입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것처럼 경매라는 것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내가 못마땅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다면 좋은 거를 크게 내가 치면 새기는 것이고 그잖아요.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새기는 거다. 그래서 경매를 깊이 사귀어서 너무 사랑해야 횟수가 는다. 자, 여기까지 생각나십니까? 이거 논리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경매 횟수를 늘려야 부자가 된다라는 공식이 있다면 횟수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게 뭐다? 명도더라 이거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 부자가 되려면은 이 명도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즐겁게 해야 되고 열정을 식히지 않을 정도로 해줘야만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즐거운 명도가 필요한 이유였죠. 그죠? 그러니까 즐거운 명도를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예, 경매는요 횟수가
늘어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밥도 어떨 때는 굵은 밥도 있고 잔밥도 있고 어떤 거는 부스러기 먹고도 배부르고 하던 것은 작은 밥, 큰 밥을 가리지 않고 먹어가면서 이렇게 수시로 사 먹어야 배가 부르는 것처럼 경매 횟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명도가 겁이 나거나 명도의 기술이 떨어지면 또는 명도가 불쾌하거나 두려워지면 횟수가 늘지 않으므로 부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 명도는 무조건 즐겁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 정답. 여기 이치에 맞는 소리죠. 그러니까 명도는 어떻게 해야만 된다? 즐겁게만 해야 된다. 그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그 오늘의 주제죠. 그죠? 즐거워야만 한다. 여기에 이제 써지죠. 뭐 인포 그러면서 클릭 이렇게 되죠. 자, 아시겠어요? 자, 명도를 즐겁게 해야만 하는 이유. 오늘의 주제가 뭐죠?